원룸에 살건 아니면 100평이 넘는 주택에 살든 간에 화장실이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안에서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보다도 더 잘 관리를 하고 이 안에서 하는 행동이 여러분들의 운에, 여러분들 집안의 좋은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신 만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4대째 가르침을 잇고 있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주식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이사 멋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풍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많은 현장을 다니고 있는 실제 출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 전문가로서 그리고 클래스 101, 교육사랑연수원 등 정규 강의를 하고 있는 진정한 풍수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안에 각각의 공간이 다 있을 겁니다.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또 잠을 자는 침실이 있을 겁니다. 이 이름들 가만히 지켜보면은 각 공간마다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 빼내고 내 몸에 붙어있는 나쁜 외부의 기운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공간이 여러분들 집의 욕실과 화장실입니다. 물론 또 용변을 보시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책이나 신문을 화장실에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밖에 나와서 편하게 깨끗한 공간에서 보시고요. 최대한 욕실과 화장실에서는 그 중요한 일만 끝내시고 얼른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 가볍게 한번 짚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아마 커플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항상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실 텐데 변기 뚜껑은 닫아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간하고 우리 집의 내부의 공간하고 이어지는 것들이 각종 여러 하수,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즉, 밖에 더러운 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변기 뚜껑을 닫아 놓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풍수지리, 풍수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의미, 집안의 그런 기운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풍수지리 인테리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변기 뚜껑 그리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다 최대한 집안 내부와는 이어지지 않도록 잘 닫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어서 그렇다면 집 내부 안에서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사실 옛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거 공간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지만은 현대의 주거 형태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욕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한 더러움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생활하는 그 주거 공간은 조금은 분리를 둬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나 변기 뚜껑을 닫아두는 것처럼 욕실 문도 자주 닫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환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환기를 하실 때 잠깐 동안 열어놓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열어놓는 것이 절대 우리 집안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욕실 안에 식물과 꽃 두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죠. 어떤 분들은 둬도 된다, 두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4대째 내려오는 정통 풍수의 이론으로서 그리고 현장 풍수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정화의 공간 그리고 더러움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공간에는 최대한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식물을 놓으면은 공기 정화의 기능이 있지 않냐라고 하겠지만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식물 하나가 화장실 자체의 본래의 그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정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든 더러운 공간에 식물들 다 쫙 배치해버리면은 모두가 다 깨끗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거는 틀린 말이구나. 저거는 진짜 합당한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제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은 주거 공간에서는 이렇게 욕실 안에 식물을 두는 분들이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개업하시면서 많은 화분들을 받으시다 보니까 뭐 사업장 입구에도 두시고 내부에도 두시고 그래도 이제 남으면은 욕실에도 두시긴 한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사는 그 양택의 풍수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잘 참고하셔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식물들은 최대한 빼내서 바깥으로 두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풍수 인테리어와는 조금은 별개의 내용인데요. 영국의 한 그 인지 심리학자가 재밌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자신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실험자들 중에 약 72%가 샤워를 하면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저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몸을 청결히 하는 것, 밖에 들어왔을 때 집 안으로 와가지고 먼저 몸에 붙어있는 외부의 기운을 씻어내는 이러한 작용이 그런 운적 작용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일상의 중요한 생각을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아마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도 조금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공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해야 될 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딱 욕실에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중요한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내 삶이 더 풍족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앞에서 식물 이야기 들으면서 언뜻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욕실에선 최대한 그런 늘어진 물건들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물건, 식물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씻으면서 관리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곰팡이, 얼룩,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 여러 가지가 구석구석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역시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며칠만 신경을 안 써도 금방 구석에 이렇게 물때가 끼고 손을 안 댄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집안을 관리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은 집안을 그래서 잘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잘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실제 부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풍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욕실 안에 여러 더러운 것들을 항상 눈에 띄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쓰레기통도 사실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부득이하게 주택이든 아파트든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고 수압이 약하니 어쩔 수 없이 또 휴지통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휴지통을 작게 해가지고 자주 비워주시고 그 더러움이 묻었던 그 쓰레기 역시나 자주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손발 깨끗이 닦아주는 이 수건도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수건 자주 여러 번 쓰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오염도가 실질적으로 변기와도 거의 똑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건 썼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교체해 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욕실 풍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늘 들었던 것 같으면서도 아마 오늘 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새롭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면서도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지금 바로 실천을 해보시고요. 제가 저의
두 번째 책,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비밀에서도 운에 대한 속성 중에서도 참 중요한 게 바로 운을 지켜나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고요. 뭔가를 더 얻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보다 덜 하는데요. 병법서에서도 공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 내 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더 풍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좋은 운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까지도 깨끗하게,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멋지동 컴퍼니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풍수 컨설팅, 도서, 인터넷 강의,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저희 천성조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복바라기 액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